거만한 부자가 한 노숙자를 조롱하기 위해 다리도 절고 쓸모없어 보이는 늙은 말을 선물했다. 그의 가난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노숙자가 그 말과 함께 무엇을 이루게 될지.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단순히 그 부자를 말문이 막히게 한 것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비켜, 늙은이.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며 외쳤다. 사무엘은 간신히 옆으로 뛰어 피해 바닥에 쓰러지며 더러운 먼지를 뒤집었었다. 자동차는 그의 낡은 재킷을 스치고 지나가며 길거리에 흙먼지를 날렸다. 눈에 들어간 흙으로 사무엘은 두어 번 기침한 뒤 다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낡고 녹슨 손수레를 끌며 안에는 빈 병과 골판지 조각들이 가득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 목요일 시장이 열리는 날, 구델라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에게만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무엘은 늘 그랬듯 오래된 무인 매점 뒤편, 바람이 특히 거세고 해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음지의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과일 가득한 자루를 든 어머니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 공을 차며 웃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향해 분주히 지나갔다. 오전 중반이 되었을 무렵 광장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화려한 SU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펄럭이며 스피커에선 음향 점검이 시작되었다. 매년 열리는 왕의 경매가 곧 시작될 준비였다. 부자들이 순혈말을 자랑하며 권력을 과시하는 날, 필요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고 싶어서 벌어지는 이벤트. 사무엘은 그런 말들을 잘 알고 있었다. 말의 다리만 봐도 어떤 놈인지 파악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말을 만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와 두 마디 이상 대화한 것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다. 말들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그가 앉은 곳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지나갔다. 짙은 선글라스, 고가의 운동화, 자신만만한 미소. 그는 사무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친구들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웃으며 지나갔다. 사무엘은 시선을 피했다. 곧 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그의 곁에 내던졌다. 여자가 떠난 후 그는 조용히 다가가 봉투 안을 살폈다. 반쯤 남은 사과 조각과 말라붙은 빵 조각 하나. 그는 자리로 돌아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씹으며 먹었다. 마치 각각의 조각이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하는 듯 천천히. 그의 위장은 이미 불평하지 않았다.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전고가 가까워지며 광장은 열기에 휩싸였다. 펜스가 설치되고 손님들을 위한 의자와 무대가 정비되었다.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구석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 몇몇은 그를 기억했다. 말에 미친 노인이라며 속삭였다.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거리에 앉게 되었는지 몰랐다. 단지 항상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고 그의 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었다. 저게 뭐야? 끔찍해.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사무엘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지 마라 아들아.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무엘은 빵을 다 먹고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벽에 기대어 좀 더 편하게 앉았다. 눈을 감았지만 결코 잠들지 않았다. 주변이 시끄러울 땐 결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오랜 세월 경계하는 법을 익혀버렸다. 짐승처럼 방심하지 않도록. 스피커에서 말들의 도착을 알리는 안내가 시작되자 사무엘은 몸을 살짝 일으켰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 그는 멀리서 하얀 셔츠에 장갑을 낀 마부들이 한 마리씩 말을 내려주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윤기 나는 근육질에 번듯한 혈통마들. 그러나 그 사이 그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그때 사무엘은 물 한 컵을 들고 지나가는 젊은 일꾼과 눈이 마주쳤다. 청년은 잠시 멈칫하다가 주저하며 지나쳤고 결국 물 한 모금조차 건네지 않았다. 사무엘은 중얼거렸다. 유령에게는 물 따윈 필요 없지. 온종일 그는 그림자 속에서 지켜봤다. 박수갈채, 웃음소리, 거래의 속삭임. 그 소란 속에서 사무엘은 철저히 외딴섬 같았다.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때로 그런 무관심이 굶주림보다 더 아팠다. 해질 무렵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뼈마디가 삐걱였고 몸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그는 손술에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시장의 소란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 쪽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지금 그 무대를 보는 것이 평범한 구경꾼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이 될 거란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이후로 벌어질 일들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해가 산 뒤로 사라지고 하늘은 오렌지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무대 조명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광장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마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것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움을 허락받는 듯했다. 사무엘은 여전히 닫힌 매점 옆 구석에 있었다. 거기서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대 위에는 붉은 벨벳 재킷을 입은 사회자가 올랐다. 헐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상 아브리엘 씨의 왕의 경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말들이 소개됩니다. 용기, 혈통, 전통, 이 모든 것이 오직 가장 고귀한 분들을 위해 준비됐죠. 혹은 가장 돈 많은 분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의 농담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무엘은 침을 삼켰다. 농담처럼 던져진 그 말에 자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계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마부들이 말을 줄지어 무대 앞으로 이끌었다. 찬란한 이름, 화려한 수상 이력, 전설적인 혈통. 관객들은 속삭였고 조용히 손을 들어 경매에 참여했다. 북부의 황제, 120만 페소. 사회자가 외쳤다. 사무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말의 몸선을 살폈다. 길고 단단한 몸체, 하지만 두려움에 굳어있는 근육. 그는 그런 떨림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건 힘이 아니라 억눌린 공포였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통해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쪽에는 아르날도라는 젊은 부자가 칵테일을 홀짝이며 무대엔 관심 없는 듯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와 어울리는 이들은 모두 잘 차려입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아르날도는 경매 자체보다는 자기 무리를 감동시키는데 더 흥미가 있어 보였다. 여긴 지루하군. 전혀 감동이 없어 그는 투덜거렸다. 그러자 옆에 베끔 머리를 한 여자가 속삭였다. 그럼 뭔가 재밌는 짓을 해봐. 아르날도는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의 눈은 사무엘을 발견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해에 그을린 피부, 마르고 구겨진 옷차림.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다. 좋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최고의 팬에게 말 한 마리를 선물하는 거야. 주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악의적인 친구가 덧붙였다. 그냥 최악의 놈으로 주어. 그나마 잠자리라도 생기게. 아르날도는 경매 진행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사회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아르날도가 제시한 금액에 결국 수긍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사회자가 외쳤다. 다음 말은 정말 독특합니다. 문서도 없고 수상 경력도 혈통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 말에 도전할까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보지 않았다. 그 말은 삐쩍 마른 회색 말이었다. 앞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왼쪽 눈은 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갈기는 엉켜 있고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100페소, 아르날도가 외쳤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 신사분께 이 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무엘을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사무엘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순간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폭소가 터졌다. 박장대소. 누군가는 의자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오락으로 받아들였다. 경매인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입찰을 확정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100페소. 말은 당신 겁니다. 아르날도는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우리 친구가 오늘 좋은 친구를 얻게 되었군요. 사무엘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등이 굽지 않았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는 아르날도를 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말에게만 향해 있었다. 낙찰입니다. 사회자가 외치며 나무 망치를 두드렸다. 이 말은 사무엘 씨께 전달됩니다. 아르날도 만텔 씨의 선물입니다. 한 마부가 곶비를 들고 다가왔다. 사무엘은 가만히 있었다. 그 말도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흐릿하고 죽은 듯한 눈빛으로 사무엘을 바라보며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어버린 존재처럼. 그때 사무엘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엔 전혀 개의치 않고 곶비를 양손으로 받았다. 손을 뻗어 말의 목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의 손길은 주변의 조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자. 그가 속삭였다. 우리에겐 갈 곳도 없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광장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을 이끌고 무대를 빠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깔보며 남기고 가는 모욕의 메아리였다. 그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최고의 오락이자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아르날도는 의자에 기대어 만족스레 웃었다. 봤어? 그 표정?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데리고 나가더군. 다음번엔 당나귀를 줘야겠어.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다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사무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똑같이 절뚝이는 말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피곤함이 깃든 묵직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광장의 중심에서 그 모든 불빛과 소란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버려진 골목, 무너진 지붕 아래, 비닐로 덮인 창문들, 폐가처럼 늘어진 골목을 지나며 말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움직였다. 사무엘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관절 주변에 부은 자국, 금이 간 굽, 쇠약한 옆구리를 따라 흐르는 떨림. 하지만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의지. 그들은 오래된 철조망과 기울어진 나무 기둥으로 둘러싸인 황폐한 공터에 도착했다. 잡초와 쓰레기 더미 사이엔 허물어져가는 낡은 헛간이 있었다. 여긴 안전해. 사무엘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고삐를 놓고 맨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공간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지붕이 온전한 구석이 하나 있었다. 사무엘은 며칠 전 주워두었던 낡은 천막을 깔아 말이 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사무엘은 말에게 물을 길어다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헛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녹슨 수도꼭지가 있었다. 물은 더러웠지만 그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말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셨다. 사무엘은 지저분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널 조롱하기 위해 여기로 보냈지. 나처럼,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처럼. 그가 중얼거렸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게 네 잘못은 아니야. 밤이 되자 도시는 멀리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구석은 시간 바깥의 장소처럼 조용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말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사무엘은 눈을 감았다. 그는 잠들지 않았지만 오래된 기억의 물결 속으로 잠시 떠내려갔다. 아이의 작았던 손,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목소리, 소리를 가득 담고 있던 오래전의 마구간. 잊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시절의 흔적들. 부드러운 무언가가 다리에 닿았다. 그는 눈을 떴고 눈앞에 말이 있었다. 말은 조심스레 코끝을 그의 무릎에 가져다 댔다. 강요나 불안이 아닌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접촉. 사무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거친 털 밑에서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널 파실이라고 부를게. 그가 속삭였다. 모두가 넌 끝났다고 말하지만 내겐 뭔가 느껴져. 넌 아직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어. 파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별빛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사무엘은 썩은 판재 등을 기대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되새겼다. 함께 있다는 것. 아무도 그를 안아준 적 없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하지만 이 조용한 숨소리, 말의 천, 함께 나누는 침묵은 그 어떤 포옹보다 따뜻한 위로였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받는 위안, 설명할 필요 없는 이해였다. 그날 밤 사무엘은 과거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파실과 함께 넓은 들판을 달리는 꿈을 꾸었다. 오래된 말이 자유롭게 달리고 그 자신도 함께 달렸다. 힘겹고 천천히가 아닌 마치 모든 족쇄가 풀린 듯 가볍게. 아침이 오자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사무엘은 몸이 저려 깨어났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은 파실을 찾는 것이었다. 말은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그가 준비한 천막 위에 얹혀 있었다. 숨은 여전히 깊고 규칙적이었다. 오랜만에 사무엘은 아침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 마구간의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해는 막 무너진 지붕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그는 다시 파실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은 걸 먹게 해줄게. 먼지투성이 친구야. 그는 벽돌 틈에 숨겨두었던 천 가방을 꺼내어 시든 당근, 마른 빵 2조각, 물에 불린 귀리를 꺼냈다.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 시장 뒤에서 간신히 구한 것들이었다. 파실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사무엘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조심스러운 먹방은 마치 폭풍 속의 촛불처럼 소중하고 위태로웠다. 그는 알았다. 말이 치료받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걸. 하지만 그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파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자 그는 낡은 헝겊으로 파실의 굽을 닦기 시작했다. 관절 주위의 부기, 피부를 가른 작은 상처들, 수년간 방치된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었다. 편자가 삐뚤었고 하나는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다. 악취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때 말들과 살며 몸으로 배운 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감각이었다. 다친 말의 몸 안에도 아직 살아있는 영혼이 있음을 느낄 줄 아는 것.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상처를 닦고 쉬게 하며 곁을 지켰다. 파실은 처음엔 매번 손이 닿을 때마다 움찔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숨결이 차분해졌고 눈빛은 조금씩 밝아졌다. 정오쯤 사무엘은 말을 바깥으로 이끌어 산책을 시도했다. 쉽지 않았다. 파실은 처음엔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다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삐를 부드럽게 잡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기다려주며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다. 그리고 파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골목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를 넘었다. 그 다음 골목에서 파실은 멈춰 섰다. 더는 나아갈 힘이 없었다. 사무엘은 그를 재촉하지 않고 곁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평생 지나온 슬픔이 묻어나는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도 서 있는 것, 그게 전부야. 창문 뒤에서 누군가가 커튼을 젖히고 그들을 지켜봤다. 말라비틀어진 말 한 마리와 그를 이끄는 거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길게 놀고 있던 두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외쳤다. 엄마, 우리 동네 미친 사람보다 말이 더 못생겼어. 엄마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해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놀림이 아니라 소리를 지른 행동에 대해 사무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그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다시 공터로 돌아오자 그는 고삐를 풀어 말에게 물을 주고 평소처럼 자신도 벽에 기대어 앉았다. 파실은 옆에 누워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 거절당하고 나면 남는 건 단 하나야. 사무엘은 중얼거렸다. 아직도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는 눈을 감았다. 광장에서의 조롱, 그 소년의 얼굴, 아르날도의 웃음. 그러나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침묵 속의 평온함. 모든 상처와 조롱이 쌓여 지금 이 순간을 구성하는 돌 하나가 되어버린 듯한 감각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촛불을 꺼내 불을 붙였다. 어떤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라 단순한 시작의 선언처럼.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마치 파실처럼, 마치 그 자신처럼.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아침이 시작되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이른 아침에 분주한 발소리도 없는 정적의 새벽.
사무엘은 등과 다리가 저린 채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잠은 깊지 않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파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천막 위에 머리를 얹고 귀를 조용히 눕힌 채 숨은 느리지만 고르고 눈은 절반쯤 감긴 상태였다. 마치 아직 이 새로운 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무엘은 무릎을 꿇고 말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털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속엔 온기가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친구. 사무엘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함께 있어. 그는 오래된 가방에서 부서진 빗을 꺼내 엉켜있는 갈기를 조심스럽게 빗기기 시작했다. 말라붙은 진흙, 오래된 나뭇가지, 오물들이 엉켜 있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고 털어냈다. 마치 각 매듭마다 과거의 고통을 지우듯이. 그 모든 손놀림은 오래된 대화처럼 느껴졌다. 단어 없이 나누는 이해, 손끝에서 전달되는 회복의 언어. 그는 빗질을 하며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맞이하던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마구간에 들어가 첫 번째 먹이를 주던 소년 시절. 형제들과의 장난, 일요일 장터에서의 흥정, 잘 말린 건초 냄새와 낡은 가죽의 향기. 그 시절 손에 묻었던 건 먼지와 땀이었고 마음속엔 책임과 기쁨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선물이었어. 그는 낮게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쓸모없는 짐처럼 버려졌을 때 내 존재의 무게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었지. 파실은 가만히 귀를 움직였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무엘은 천천히 일어나 철망 쪽으로 걸어가 물통을 챙겼다. 4블록을 걸어가야 닿는 여전히 작동하는 오래된 수도꼭지. 물은 녹슬고 탁했지만 그에겐 귀한 자원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지만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파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다. 물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마시며 일부를 땅에 흘렸다. 사무엘은 그것조차 소중하게 여겼다. 너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단지 지친 거야, 나처럼.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파실. 낡고 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표처럼. 사무엘은 그 말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마치 자신에게도 다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왜 넌 아직 여기 있는 걸까? 그는 말했다. 모두가 너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파실은 고개를 살짝 들었고 흐린 눈동자 너머에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생기가 떠올랐다. 낯설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관심, 이해하려는 의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사무엘은 마구간을 청소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가진 것을 정리하고 새는 지붕 틈을 플라스틱 조각으로 막았다. 조잡했지만 그의 손길 하나하나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공간 정리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다. 무너진 것 위에 다시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 그가 해질 무렵 파실을 밖으로 이끌었을 때 말은 전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걸음으로 따라왔다. 여전히 절뚝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웃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놀라움, 이해 못하는 시선들만 남았다. 그들은 조용히 돌아와 사무엘은 부드러운 천으로 말의 다리를 닦았다.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묵직한 고요 속에서 그는 파실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건드렸다. 그러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 미약한 빛을 바라보며 오래된 감정 하나를 다시 느꼈다. 희망. 그것은 아직 희미하고 작았지만 그가 수년간 잊고 살았던, 다시 불붙기 시작한 불씨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해낼 거야, 파실. 내가 약속할게. 우리 둘이서. 세상이 못 본다 해도, 누구도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순간 파실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 약속에 답하듯. 둘 사이에 맺어진 조용한 동맹. 그리고 다음 날 사무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흘째 되던 날 사무엘은 마구간 안에 모든 틈새를 외우게 되었다. 벽의 금, 삐걱거리는 못, 녹슨 지붕의 틈까지도.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알게 된 건 파실의 몸이었다. 절뚝거림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다. 다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씻어주며 오래된 천으로 정성껏 감쌌다. 재와 식물기름, 공원에서 가져온 말린 풀잎과 진흙을 섞은 약재를 발라주기도 했다. 전문가의 치료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과 정성은 진짜였다. 그는 파실의 상처 깊숙한 곳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영혼을 느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날 그는 말의 왼쪽 굽에서 깊은 금이 난 것을 발견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닌 오래된 상처였다. 무리한 사용과 방치, 때로는 학대에서 생긴 흔적. 사무엘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을 때 파실은 미세하게 다리를 떨었다. 고통. 영혼도 아프지. 사무엘이 속삭였다. 나도 그래. 파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흐릿한 눈빛 속에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사무엘은 알았다. 그의 매일매일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파실의 마음속 어디엔가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걸.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황무지에 조용한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상처들도 떠올렸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마음속 깊은 틈들, 한밤중의 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 아내와의 마지막 언쟁,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아이의 울음소리. 처음엔 단순한 위안이었던 술이 이젠 쇠사슬처럼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그 시절.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 세상도 그를 포기했다. 상처란 게 제일 무서운 이유는 그는 말하며 파실의 굽에 붕대를 감았다. 사람이 그걸 안고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게 아직도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지. 파실은 그의 곁에 누워 천천히 코를 사무엘의 무릎에 댔다. 요구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미세한 접촉. 하지만 사무엘에겐 그 손길이 누군가의 손이 어깨 위에 조용히 놓이는 듯한 위로였다. 둘 사이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상처 입은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천천히 맞춰가고 있었다. 흉터끼리 서로를 껴안는 것처럼 그들의 결합은 완전치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다. 점심이 지난 뒤 사무엘은 파실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고는 먹을 것을 찾아 밖으로 나섰다. 장터 뒤편의 쓰레기통을 살폈고 부패한 채소가 담긴 자루를 발견했다. 여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것들을 조심스레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 몇 명의 청소년 무리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죽은 말도 길들이는 마술사다.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파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맞이했다. 사무엘은 썩은 사과를 작게 잘라
파실에게 건넸다. 말은 조심스럽게 씹더니 갑자기 짧게 훅 숨을 내뿜었다. 사무엘은 그 소리에 멈춰 섰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안도의 소리였다. 그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아 얼굴을 말의 등 쪽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 널 봤을 땐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야 알겠어. 넌 그냥 누군가가 진심으로 바라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파실은 눈을 감았다. 햇살이 사라지고 서늘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사무엘은 천천히 촛불을 켰고 낡은 담요를 몸에 둘렀다. 잠자리에 들기 전 파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널 절대 버리지 않을게. 네 덕분에 알게 됐어.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직 있다는 걸. 파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대답 같은 숨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그 마구간 안에서 두 존재는 함께 싸워야 할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 다음 주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 흘러갔다. 사무엘은 시간의 흐름을 시계나 달력으로 세지 않았다. 그가 하루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파실이 아침마다 어떻게 그를 맞이하느냐였다. 말이 제 발로 일어나 있다면, 무리 없이 먹고 사무엘이 다가올 때 고개를 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은 날이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일과는 어느새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해가 뜨기 전 사무엘은 손수레를 끌고 마을로 나섰다. 빵집 뒤편 식료품점 옆 몇몇 가게들은 이제 그를 알아보았고 아무 말 없이 못 팔게 된 물건들을 모아놓기도 했다. 사무엘은 묵직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늘 같은 길로 돌아왔고 파실은 그 소리를 먼저 알아듣고 귀를 움직이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먼저 말을 먹이고 조심스럽게 몸을 닦고 굽을 살펴 상처를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말없이 빗질을 시작하며 이야기를 건넸다. 그의 하루 중 가장 긴 문장들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봐, 오늘은 사과야. 그는 사과를 반으로 갈라 보이며 말했다. 이건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지만 안은 여전히 달달하지. 우리랑 똑같아. 파실은 느리게 씹으며 사무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흐리기만 하지 않았다. 조용한 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이해와 신뢰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둘은 함께 마을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산책을 나섰다. 그들은 먼 거리를 가지 않았다. 몇 블록, 그저 조용한 골목 몇 개를 천천히 걷는 것뿐. 하지만 그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에겐 약속이었다. 파실은 더 이상 몇 걸음마다 멈추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사무엘 옆에서 나란히 걸었고 그 자체로 보호자이자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들 앞에 다가왔다.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고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물었다. 만져봐도 돼요. 사무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파실은 한치의 움직임 없이 자신을 허락했다. 부드러워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크고 착한 말이에요. 아이는 뛰어가며 과자를 돌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말한테 주는 상이에요. 좋은 말한테도 상이 필요하니까요. 사무엘은 과자를 반으로 쪼개어 파실에게 건넸다. 봐, 네 팬이 생겼어. 그는 웃었다. 그리고 그 작은 장면은 며칠 내내 사무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 어떤 큰 변화보다 이런 순간들이 사무엘에겐 의미 있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마구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촛불을 켰다.
어떤 날은 말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고 또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파실의 턱 밑에 있는 하얀 반달 모양의 무늬를 기억하게 되었고 편히 쉴 때 말의 콧구멍이 살짝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파실이 잠들 땐 마치 사람처럼 숨을 내쉬며 작게 콧김을 내뿜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무엘에게는 신호였다. 아직 모든 것이 괜찮다는 증거였다. 어느 저녁 그는 파실의 등허리를 빗질하다 말고 이마를 말의 몸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있잖아, 그가 속삭였다. 난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너도 나도. 근데 있지, 너는 나한테 잊고 있던 걸 돌려줬어. 하루의 의미, 고요한 저녁, 책임감, 어쩌면 믿음까지도. 파실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아무런 반응 없이. 하지만 그건 이제 괜찮았다. 그들 사이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어둠이 다가오자 사무엘은 낡은 가방에서 오래전 주워놓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녹슨 조각칼을 손에 쥐고 천천히 무언가를 깎기 시작했다. 그는 조각가가 아니었지만 꾸준히 정성스럽게 파실을 닮은 형태가 나무 위에 조금씩 떠올랐다. 거칠고 조악했지만 분명한 형상. 그는 작은 선반 위, 촛불 옆에 그 조각을 올려두며 속삭였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바람은 거세게 불었지만 마구간 안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촛불 아래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곳은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성보다 견고한 믿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밤이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바람은 밤새 내렸던 비를 멀리 날려보낸 듯했고 공기에는 묘한 투명함이 감돌았다. 사무엘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깊이 잔 덕분인지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가볍고 또렷했다. 파실도 밝은 기운을 느꼈는지 그가 마구간 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조용히 응답했다. 말은 서서히 일어났고 사무엘은 눈을 크게 떴다. 파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난 건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이었다. 비록 몇 초간이었지만 말은 꼿꼿이 선 채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사무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픔에서가 아니라 너무도 오랜만에 느끼는 함께 일어남이라는 기적 때문이었다. 그들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다. 사무엘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회복 이상의 무언가, 단지 살아남는 것 이상을 향한 동경. 그는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마침내 마을 중심가로 나섰다. 주말 장이 서는 날이었고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 장사꾼들, 웃음소리와 물건 팔려는 외침들이 뒤섞였다. 아무도 사무엘을 알아보지 않았고 그 익명성 속에서 그는 오래된 자유를 느꼈다. 그는 빵집 뒤편을 돌아 얼마 전 눈여겨본 구석에 다가갔다. 거기엔 진홍색 배경에 금색 글씨로 쓰인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글을 또박또박 읽었다. 상하브리엘 장거리 내구성 경주. 자유 참가. 어떤 혈통이든 등록 가능. 상금 100페소. 우승 시 지역 승마클럽과 계약 체결. 사무엘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포스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그의 주변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그 광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기수가 온대. 만텔 가문의 아들 중 하나도 참여한대. 아르날도 말이지.
이번에 수도에서 말 한 마리 샀다던데. 그 녀석 기억나? 경매장에서 거지한테 말 줬던 그 짓. 사무엘은 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손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분노가 아니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깊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존엄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똑같은 길로 돌아오며 그 포스터의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혈통불문, 누구나 참가.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파실이 달릴 수 있다면, 상금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수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도 믿지 않았고 모두가 조롱했던 그 말과 함께 살아있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땅을 딛고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마구간에 돌아오자 파실은 여느 때처럼 그를 맞이했다. 사무엘은 가방을 내려두고 조용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깊고 진지한 눈으로 파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파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엔 예전과는 다른 생기가 담겨 있었다. 의심 대신 잠든 에너지가 깨어나려는 미묘한 움직임. 그날 밤 사무엘은 파실의 갈기를 정성스럽게 빗으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너한테 이기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 다른 말들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에겐 그저 그곳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누구도 우리를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너도 나도 장난이 아니라고. 그는 나무 조각이 놓인 선반 옆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던 그 계획이 이제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그는 평소와 달리 파실을 이끌고 더 먼 길로 산책에 나섰다. 마을 뒤편 말라버린 가을길을 따라 이어진 울퉁불퉁한 길. 돌과 자갈, 움푹 파인 구간들이 섞인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파실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사무엘의 숨소리, 걸음걸이에 맞춰 서서히 따르기 시작했다. 모든 새로운 길은 힘들어. 익숙하지 않고 겁나고 아프기도 하지. 근데 넌 할 수 있어. 한 발씩만 따라와줘. 둘은 말없이 길을 걷고 멈추고 또 걷기를 반복했다. 돌아왔을 때엔 사무엘의 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파실은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뚜렷한 무언가가 있었다. 전에 없던 표현. 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사무엘은 천을 덮어주며 말의 귀 옆에 입을 가까이 댔다. 모르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지만 너만 괜찮다면 나도 함께 할게. 그는 촛불을 켰고 나무 조각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 포스터에서 베껴 적은 글자들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조심스럽게 촛불 옆 작은 상자에 넣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종이 한 장이 아닌 목표로 여기고 있었다. 파실은 조용히 잠들었고 사무엘도 이불을 덮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젠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아가야 해.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한 속삭임처럼 지붕을 두드리더니 점점 거칠고 단단한 리듬으로 변해갔다. 마치 세상이 그들이 세운 작은 희망을 무너뜨리려는 듯 쏟아붓는 분노처럼.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마구간 끝자락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촛불을 바라보며 밤을 맞이했다. 작고 떨리는 불꽃, 꺼질 듯 흔들리다가도 꺼지지 않는 그 불씨는 어쩌면 파실이었고
어쩌면 바로 자신이었다. 파실은 헝겊으로 덮인 채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오랜 시간 몸을 긴장시키며 살아온 말에게 드디어 찾아온 편안한 수면. 그 모습은 사무엘의 가슴을 울렸다. 말 한마리가 이토록 깊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넘은 것이었다. 그것은 삶과 삶의 교차, 상처와 상처의 조율이었다. 사무엘은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지사우며 생각에 잠겼다. 왜 하필 이 말이었을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기회가 그의 앞에 주어졌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그를 버렸고 말도 버려졌고 둘 다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흘러들었지만 마침내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 그건 벌이 아니라 뜻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오래전 기억을 되짚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말 훈련. 말은 힘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신뢰로 길들이는 거야. 사무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진짜 존중은 명령이 아니야. 그것은 보여줘야 얻는 거지. 파실은 작게 귀를 움직였다. 여전히 잠든 듯했지만 마치 그 소리를 느끼는 듯했다. 그 새벽 비가 잦아들 무렵 사무엘은 자리에 앉아 오래된 목재 조각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의식이었다. 다듬고 깎고 형태를 부여하며 그는 파실의 이름과 함께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다. 그 조각은 다음 날 마구간 안촛불 옆 선반 위에 올려졌다. 그것은 이제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맹세이자 도망가지 않겠다는 선언. 그 이후의 훈련은 달라졌다. 이제 단순한 회복이 아닌 준비라는 목적이 생겼다. 사무엘은 마구간 울타리를 손보았다. 낡은 널빤지를 모아 틈을 메우고 목과 끈을 이용해 가니 트랙을 만들었다. 그는 운동장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파실이 다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 하나만을 목표로 했다. 땀은 식지 않았고 손은 갈라졌고 피는 말랐지만 사무엘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다. 왜냐하면 이건 삶의 잔재가 아니라 삶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그는 파실을 이끌어 트랙으로 들어섰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몇 개의 돌멩이를 놓아 지그재그 경로를 만들었다. 처음엔 말이 당황했다. 방향을 틀고 다시 돌아오고 뒷걸음질도 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거야. 한 걸음씩 정확하게. 파실은 그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연습을 반복했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다. 10분, 15분, 그리고 20분. 때로는 휴식이 더 많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면 사무엘은 쓰러질 듯 지쳐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파실의 옆에 기대어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린 젊지 않아. 강하지도 않아.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거면 충분해. 그는 다시 조각을 꺼내 들고 그날의 훈련을 되새기며 천천히 새 문장을 새겼다. 한 걸음은 꿈보다 강하다. 그 조각도 선반 위에 올려졌고 마구간은 점점 작은 사원처럼 변해갔다. 거기엔 희망과 믿음,
그리고 부서진 존재들이 다시 연결되는 기도가 있었다. 며칠 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과 파실은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마구간 안의 울타리에만 의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 말라버린 가을을 따라 이어지는 흙길로 나갔다. 거기는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구역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길을 막지 않았다. 오직 어둠, 바람, 그리고 두 존재의 발자국 소리만이 세상을 채웠다. 사무엘은 알았다. 만약 낮에 사람들 앞에서 이 훈련을 한다면 그들에겐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선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였다. 자신이 아닌 말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초기의 야간 훈련은 거의 지옥과 같았다. 파실은 몇 걸음만 뛰어도 거칠게 숨을 쉬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났으며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럴 때마다 다가가 말의 몸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넌 기계가 아니야. 넌 살아있는 생명이야. 피와 뼈와 기억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건 세상 어떤 말보다 더 위대해. 그는 어두운 밤, 트랙도 없이 오직 돌멩이와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놓아 기준을 삼고 훈련을 계속했다. 처음엔 걷기만 했다. 그 다음은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거리에서 달리기의 형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파실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매일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별빛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하늘 아래 사무엘은 돌멩이로 출발선을 그었다. 그리고 파실을 그 위에 세우고 몇 걸음 떨어져 말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 단 한 번이야. 그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의지로 가득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파실의 목을 안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훈련이 이어졌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둘은 세상과 단절된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진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낮이면 사무엘은 평소처럼 시장을 돌며 음식을 구했고 일부 가게에선 조용히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했다. 감사는 짧은 눈빛으로, 인사는 고개 숙임으로 전했다. 말이 필요 없는 세상, 하지만 그 말 없는 연결이 오히려 더 진했다. 하루는 늦은 오후 사무엘이 파실의 뒷다리를 마사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정말이지 아버지가 봤으면 좋았을 거야. 그 양반 내 눈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는 그 말을 마치고 잠시 멈췄고 파실은 고개를 들어 사무엘을 바라보았다. 흐린 눈동자 너머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름이야, 성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무엘은 말했다. 넌 지금까지 만난 말 중에서 가장 고귀해.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얼마나 많은데. 3주가 지나고 파실은 이제 중단 없이 30분 이상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절뚝거림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흔적이었다.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파실이 처음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던 날부터 이제 조용히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오늘까지. 하루는 이른 새벽 훈련을 마치고 마른 나무 위에 앉아 사무엘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그 손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손들 참 오랜만에 일이라는 걸 했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파실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코를 기댔다. 말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의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전했다.
그것은 약속이자 인정이었고 두 생명 사이의 언어였다. 사무엘은 그 말을 느끼며 웃었다. 맹세컨대 네가 사람이라면 너랑 함께 달렸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네가 우리 둘을 위해 뛰는 거야. 그날 밤 사무엘은 오래된 종이를 꺼내 문장을 하나 적었다. 우린 아직도 땅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건 이긴 것과 같다. 그는 그것을 마구간 벽에 붙였다. 나무 조각 옆 촛불 아래, 그리고 해질녘 남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파실의 목에 낡은 담요를 한 겹 더 둘러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작은 언덕까지 올라가자. 짧지만 가파른 코스야. 내 다리엔 딱 좋을 거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함께 길을 걷는 친구가 건네는 약속이 담긴 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파실에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언제나처럼 함께 마구간 안에 앉아 있었다. 촛불은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 작은 불빛 하나는 이제 조롱도, 상처도, 긴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바람은 마구간의 판자벽 사이로 울부짖듯 불어왔다. 촛불은 요동쳤지만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과 파실은 낡은 천으로 몸을 감싼 채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다. 바람의 울음은 거셌지만 그 안에서 두 존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삶이 그들에게 가한 온갖 조롱과 상처, 추락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속도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마구간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무너진 곳 위에 천천히 조용히 세워진 삶의 성소였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훈련을 시작했다. 사무엘은 작은 통에 따뜻한 귀리죽과 말린 당근을 준비했고 파실은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그것을 받아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곱비를 들고 문을 열었다. 이젠 파실이 먼저 발을 내딛는 경우도 많았다. 말은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뒤처지지도 않았다. 둘 사이엔 더 이상 기다림과 강요가 없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리듬이, 호흡이 말이 없이도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훈련은 마을 외곽의 더 험한 경로로 이어졌다. 구불구불한 언덕길, 지늘기 마르다 남긴 움푹 팬 곳들,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위기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사무엘은 땀으로 젖은 셔츠를 들어올려 얼굴을 닦고 파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됐다. 그가 낮게 말했다. 네가 준비된 걸 난 알아. 그날 저녁 마을에선 경주전 사전 행사로 소규모 전시회와 안내문이 배포되기 시작했다. 광장엔 커다란 트랙 모형과 각 참가마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아르날도와 그의 마구간에서 온 말이 전면에 실려 있었다. 값비싼 장비, 유니폼, 트레이너 팀, 심지어 스폰서까지 붙은 화려한 출전 준비. 그들에겐 이 경주가 단지 또 하나의 표현 수단이었다. 힘과 자본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무대. 그 누구도 파실 같은 말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조용히 그 광장 옆을 지나쳤고 구겨진 참가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담당자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그를 보고 당황했지만 규정상 막을 수는 없었다. 모든 혈통과 신분이 허용된다고 써 있었고 사무엘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말의 이름은 파실. 사무엘은 짧게 대답했다. 소속은?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살아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이틀 뒤 경주날 아침, 마을은 들썩였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화려한 텐트들, 음악, 카메라, 스폰서 로고들이 빛났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마구간 끝에 작은 공간 앞에서 멈춰 섰다. 낡은 담요를 덮고 조용히 숨을 쉬는 회색 말과 손에 헝겊 든 사내. 그 둘은 묵묵히 출발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관중석에선 속삭임이 흘렀다. 저건 뭐지? 농담하냐? 아직도 저런 걸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나?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파실과 함께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 스타트 라인. 말들이 나란히 섰고 기수들은 모두 말 위에 올라탔다. 사무엘만은 올라타지 않았다. 그는 파실의 옆에 섰고 트랙 관계자가 물었다. 타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혼자 달릴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주인공이에요. 총성이 울렸다. 말들이 일제히 내달렸다. 땅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 속에서 조금 늦게 출발한 회색 말 하나. 절뚝이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무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건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진심의 문제였다. 무시당했던 말, 버려졌던 인간. 그 둘이 세상 앞에 나아갔다. 달리는 회색 말의 등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빛이 반사되어 흩어졌다. 파실은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다. 아니, 절뚝임조차도 힘으로 보일 만큼 그의 걸음엔 의지가 실려 있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둘은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어.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가장 빠른 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값비싼 말에게도 아니었다. 그건 멈추지 않고 달린 존재에게 보내는 존경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소 지었다. 촛불은 이제 밖으로 나왔다. 꺼지지 않았다. 두 존재는 다시 태어났다. 결승선까지 100m. 말들의 발굽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파실은 아직 뒤쪽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무엘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몸을 말에 맡긴 채 앞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앞서가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파실은 망설이지 않고 옆으로 비켜 돌았다. 반 박자 늦었더라면 부딪혔을 것이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그 말 뭐야? 계속 올라오는데. 사무엘은 들리지 않는 듯 파실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다. 끝까지 가자. 우리가 보여주자. 파실은 무너지지 않았다. 낡은 다리, 상처투성이의 몸. 하지만 그 속엔 식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결승선이 보였다. 앞에는 두 마리의 말. 파실은 그 틈을 비집고 파고들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파실이 목을 길게 뻗으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무엘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관중석은 조용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아이가 박수를 쳤다. 이어진 작은 손뼉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어느새 광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시상대에는 화려한 기수들과 말들이 줄지어 섰다. 사무엘과 파실은 끝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메달은 없었다. 순위권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자꾸만 그들에게 향했다. 그 어떤 말보다 늠름하게 서 있는 파실. 그 어떤 기수보다 조용히 웃는 사무엘. 어느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미 얻을 걸 다 얻었어요. 파실의 갈기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그들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수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파실의 이름을 외웠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다. 낡고 잊혀졌던 것들에도 다시 생명이 깃든다는 걸 모두가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